안녕하세요.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좀 흥미로운 자료를 깊이 살펴볼까 합니다. 네. 바로 풍수질인데요. 특히 대선 후보들이나 전직 대통령들, 이분들 조상 묘자리가 운명에 영향을 미친다. 뭐 이런 분석이 있더라고요. 네, 재밌는 주제죠. 제야 풍수가 이루 선생이라는 분의 인터뷰 기사가 저희 손에 들어왔는데 이걸 중심으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네. 그 풍수에서는 조상 묘자리가 후손에 기운이나 삶 전반에 영향을 준다고 보거든요. 그렇죠. 기사에서 집은 충전기고 묘자리는 그 에너지를 받는 휴대폰 자체다 이런 비유를 썼는데 이해가 좀 잘 되더라고요. 아, 그거 괜찮은 비유네요. 그래서 이 풍수적인 시각으로 각 인물들 특징이나 정치 억정을 한번 해석해보는 게 오늘 저희 목표입니다. 좋습니다.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? 그 기사를 보니까 최고의 명당, 그러니까 소위 왕이 나올 자리에 조건이 있다고 하던데요. 네, 몇 가지 조건이 있죠. 뭐 군왕사라는 특별한 지형이 있고 또 확실한 토봉, 그러니까 흙으로 된 봉우리요. 그리고 우럼한 주산 이런 걸 꼽았더라고요. 네, 맞습니다. 아, 그리고 좌청룡, 우백호, 균형도 엄청 강조했어요. 그 균형이 핵심입니다. 정말 중요하죠. 좌청룡은 권력, 우백호는 재물 이렇게 상징하는데요. 이 둘의 조화가 딱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. 좋아요? 네, 예를 들어 청룡, 그러니까 권력 쪽이 너무 강하면 권력은 쥐는데 재물 문제라던가 다른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.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죠. 그렇군요. 군왕사 같은 건 진짜 옛날에는 왕실에서나 알던 그런 비밀 지형이었다고 하니까 얼마나 중요하게 봤는지 좀 짐작이 가죠. 이야, 비밀 지형이라. 네, 그러니까 풍수는 단순히 좋다 나쁘다 이걸 넘어서 이 조화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관점인 것 같아요. 알겠습니다. 그럼 이제 그 구체적인 인물 분석으로 들어가 보죠. 먼저 이재명 후보요. 네, 부모님 묘가 그 투지가 강한 혈자리, 그러니까 풍수에서 말하는 좋은 기운이 모이는 곳에요. 거기에 있고 청룡과 백호를 가르는 맥, 그 기운의 흐름을 잘 잡았다 이렇게 분석하더라고요. 네, 그런 분석이 있었죠. 근데 묘자리 앞산, 이거 풍수 용어로는 안산이라고 하죠. 네, 안산. 이 안산인 청량산이 바위 봉우리라는 점이 좀 눈에 띄던데요. 아, 네. 그 안산이 바위봉우리일 경우에요. 그 후손한테 좀 노골적이거나 감한 성향, 좋게 말하면 카리스마, 이런 게 발현될 수 있다고 해석을 하거든요. 아, 성향이 강하게 나오는군요. 네. 기사에서는 그 전두환 전 대통령 조상묘 앞에 흰 바위봉우리가 있었던 걸 예로 들면서 그분의 어떤 노골성이나 근성, 여기서 나왔을 수 있다. 이렇게 보기도 했죠. 아, 그런 예시도 있었군요. 네. 이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노란 바위라고 하는데 이걸 끝까지 밀어붙이는 힘 이런 거랑 연결을 짓기도 하고요. 근데 또 한편으로는 독선적으로 비칠 수도 있다. 이런 분석도 있었어요. 힘과 독선, 양면성이 있네요. 그렇죠. 아, 그리고 그 고조부묘가 중심맥에서 아주 살짝 벗어났는데 그게 과거에 팔 부상 입었던 거랑 연관지어서 해석한 부분도 좀 특이했어요. 네, 정말 세세하게 보네요. 바위 하나에도 그런 해석이 따르다니. 그럼 김문수 후보 경우는 어땠나요? 김문수 후보. 증조부 묘는 중심맥을 잘 잡았다고 하는데 조부랑 부친 묘가 급절이라는 곳에 위치한 게 좀 아쉽다고 평가했더라고요. 급절이면 말하자면 낭떠러지 같은 건가요? 네, 맞아요. 그런 좀 험한 지형이죠. 풍수에서는 그 급절 지형이 묘가 있으면 후손들한테 소화기 문제라던가 아니면 재물운이 좀 부족하다던가 건강이나 재물이요? 네, 혹은 갑자기 실직을 한다든지 아니면 좀 비주류로 밀려난다든지 이런 어려움이랑 연결될 수 있다고 봐요. 주변에 세력 모으기도 좀 어렵고요. 아, 그래서 선대 묘는 괜찮은데 그 후대 묘 위치 때문에 인생에 좀 굴곡이 있을 수 있다. 이런 분석이 나온 거죠. 그렇군요. 기사에서는 그래서 이 급절묘를 이장에 쓰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고요. 이런 작은 지형 차이가 운명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게 바로 풍수의 관점인 거죠. 네, 알겠습니다. 자료에서는 전직 대통령들 이야기도 좀 있었죠. 간략하게 언급하고 넘어간 것 같긴 한데. 네, 맞아요. 좀 짧게 다뤄졌죠. 윤석열 전 대통령은 그 군왕사가 뚜렷해서 대권에는 영향을 줬지만 묘위치상 다른 문제의 소지가 좀 있다. 이런 분석이 있었고요. 네. 이명박 전 대통령은 묘 주변에 바위가 많은 것, 박근혜 전 대통령은 묘 이장할 때 좀 문제가 있었다는 점,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묘자리가 중심에서 좀 벗어났지만 토봉의 도움을 받았다. 이런 식이었어요. 아, 각자 포인트들이 있었군요. 네, 앞선 후보들 분석보다는 조금 간단하게 언급된 편이죠. 근데 이 내용들을 쭉 종합해보면 결국 풍수라는 게 단순히 명당이다 아니다 이걸 넘어서요. 네. 특정 지형 지물이 후손의 성격, 건강, 인간관계
심지어는 정치적인 어떤 부침까지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를 좀 세밀하게 해석하려는 시도구나, 이걸 알 수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네요. 결국 자연과의 조화, 균형, 이게 여기서도 중요한 키워드인 셈이죠. 네, 오늘 이렇게 쭉 살펴본 것처럼 풍수적 관점에서는 이 조상 묘자리라는 자연 환경이 후손의 어떤 기질이나 운명, 심지어는 정치적인 행보에까지 영향을 미친다, 이렇게 보는 거군요. 그렇죠. 자연과의 관계 또 균형을 중시하는 참 독특한 시각인 것 같습니다. 네, 뭐 정치인들이 실제로 풍수를 얼마나 믿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요. 그 기사 마지막에 언급된 것처럼 명당을 찾아 나서는 그 행위 자체가 그들의 어떤 권력 의지의 발현으로 볼 수도 있다. 이 점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것 같아요. 아, 그럴 수도 있겠네요. 결국 풍수가 말하는 조화와 균형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리더십에서도 중요한 가치일 테니까요. 맞습니다. 자,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. 우리가 뭐 풍수를 믿든 안 믿든 간에요. 우리가 발딛고 있는 이 환경, 혹은 우리가 상징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터 있잖아요. 네. 이런 것들이 우리 어떤 가능성이나 포부에 과연 어떤 영향을 주고 있을까요? 우리 자신이나 혹은 우리 리더들의 행보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풍경은 과연 무엇일지 한 번쯤 고민해보는 것도 의미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